첫 수술인데 자가 늑연고를 쓴다고? 안녕하세요. 마이티 성형외과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재료 중에서 기연골, 비중격 연골,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모든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해 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다가 결국엔 자가늑연골을 가장 선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에게 첫 수술에 자가늑연골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첫 수술에 자가늑연골을 추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짧은 코나 긴 코처럼 코끝에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 있어서 흰 코 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 코끝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 네 번째, 코끝 떨어짐에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에게 단순히 코 성형 재료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연골이 가장 좋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단연코 자가늑연골이 가장 좋은 재료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가늑연골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가늑연골 코 성형은 아주 큰 수술이다. 굳이 비중격 연골과 기연골도 있고 기중늑연골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자가늑연골을 써야 하나, 이런 인식이 한국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 중국이나 태국 분들은 오히려 기증늑연골을 추천하면 자가늑연골을 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흔히 말하는 자가늑연골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늑연골은 와핑 현상 때문에 휜다. 두 번째, 늑연골은 통증 때문에 엄청 아프다. 세 번째, 늑연골 채취 중 기운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네 번째, 늑연골을 채취하면 흉터가 심하다. 자가늑연골은 태생적으로 휘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와핑이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비중격이나 흡수될 위험이 있는 기증늑연골로 지지대를 무리하게 세웠을 때 힘이 약해 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와핑을 방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늑연골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늑연골을 사용할 모양으로 잘라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핑이 일어나는지 확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늑연골을 사용할 때 항상 양쪽으로 두 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휠 방향대로 양쪽을 고정하게 되면 그 힘의 균형으로 휘지 않는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수술에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늑연골은 통증 때문에 엄청 아프다. 이것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늑연골 채취할 때 보통 1.5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해서 3cm 정도의 자가늑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힘껏 피부와 근육을 잡아당기면 당연히 통증도 심합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젠틀하게 수술하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자가늑연골 수술하신 분들께 물어보면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 놀랍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방이 두꺼우신 분들, 즉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의 경우 피부로부터 자가늑연골까지 깊이가 깊기 때문에 힘껏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씬하신 분들이나 체지방이 많지 않은 분들은 통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늑연골 채취 중 기운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늑연골 채취 중 기흉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고 저 또한 수많은 자가늑연골 채취를 하였지만 그런 사고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100% 안 생기냐고 묻는다면 예스라고 답할 수는 없지만 99.9%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늑연골을 채취하면 흉터가 심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늑연골 채취할 때 날씬하신 분은 1.5cm, 보통은 2cm 정도를 절개하는데 아무래도 몸통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성껏 꿰매드리면 흉터는 심하지 않습니다. 또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연해지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2년 지나면 많이 희미해집니다. 흉터가 안 남진 않지만 그 흉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혹시라도 흉터가 조금 눈에 띈다면 추후 흉터 성형술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와핑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설명. 와핑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가늑연골은 이렇게 휘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저희가 그대로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슬라이스를 내서 사용하는데, 슬라이스를 낸 다음에 이 연골이 이렇게 살짝 휘는 그런 현상을 와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히 한 10분, 15분 정도 최소 10분, 15분 전에 이렇게 잘라놓고 이게 얼마나 휘는지 확인한 다음에 흰 모양에 맞춰서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휘는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을 채취할 때 그 부위가 정확히 어디면 몇 cm 정도 되나요? 보통 여기 갈비뼈 여기 만졌을 때 이 부분에서 채취하게 됩니다. 보통 뭐 6번, 7번, 8번, 9번 늑연골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 체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2cm 정도 여기 절개를 살짝 가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이 부위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튼튼하고 긴 연골이다. 모든 연골 중에 가장 튼튼한 연골이기 때문에 코끝 떨어짐, 코 힘에 가장 강한 연골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연골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아주 예쁜 코 모양을 유지하다가도 1, 2년이 지나고 코끝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수술 받으신 분도 속상하고 수술을 집도한 저도 속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게 코 모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자가늑연골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가연골이다. 자가연골이란 말은 자기 늑연골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가늑연골의 대체품으로 기증늑연골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증늑연골은 타인의 연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수의 위험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흡수가 될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끝이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 확률은 매우 낮지만 염증이 생겼을 때 자가늑연골을 사용한 경우 실리콘만 제거해서 코끝은 살릴 수 있습니다. 잠시 6개월 정도 실리콘을 빼고 다시 피부가 건강해지면 다시 실리콘만 넣어서 계획했던 코 모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늑연골을 사용한 경우 염증이 생기면 기증늑연골은 믿을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실리콘과 함께 기증늑연골을 제거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증늑연골이 더 흡수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이제 기증늑연골이 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흡수가 살짝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의외인 게 내 거에 쓰였는데 그게 더 흡수가 안 되고 침착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게 보통 일반인은 의외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과 필러를 비교하는 것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어떤 시술을 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재료는 자기 몸의 재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가늑연골을 더 신약해서 환자들한테는 더 유용하고. 그렇죠. 그 결과만 보면 자가늑연골이 더 좋죠. 근데 이제 번거로운 단점이 있죠. 여기 추가로 같이 절개를 해야 되고, 또 통증이나 뭐 흉터 그런 걸 신경 쓰이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이 오해하는 게 자가늑연골은 한 번밖에 못 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오히려 재수술을 해보면 자가늑연골은 튼튼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자가늑연골도 사용할 수도 당연히 있고요. 네, 원장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